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방산주는 좀 전략을 어떻게 짜야겠습니까? 이게 밸류가 이거를 비싸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성장성이 그 숫자가 이제 뒷받침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방산은 지금 올라가는 상승은 기존 보유자들의 몫이다라는 생각이고. 네. 공매도 하게 되면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할 거야. 그럴까요, 과연? 그게 그냥 단순하고 편한 로직이죠. 예. 사실. 네. 그렇게 주식시장이 그렇게 단순한 로직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죠? 팀장님의 니트로 이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효과. 저희들은 너무 칙칙한데. 네. 야, 핑크 니트. 예. 아, 봄이잖아요. 너무 예쁩니다. 네. 저는 엄두를 못 내는 색깔이어가지고 저는 얼굴이 까매서 아 너무 예쁘네요. 아, 진짜 이 말씀은 방송에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역시 피부 미용과 패션에까지 대단하십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먼저 그러면 시장 한번 총평을 해주실 텐데,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거래 대금이 참 많이 줄었고 이번 주에 뭐 제도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벤트들을 다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이해가 갑니다. 오늘 하루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사실은 관망세가 조금 짙을 수밖에 없는 한 주인 것 같아요. 네. 예, 뭐 광화문역 저기 지하철 내려서 걸어오는데도 이제 여전히 이제 그렇죠. 집회. 네, 그런 이제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가장 또 피크잖아요. 또 네. 분위기상으로. 그래서 좀 애매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번 주는 일단은 좀 한번 지켜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또 이제 4월 2일부터 이제 상호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장에는 초미의 관심사죠.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연성이라고 뭐 지난 주말에 맞아요. 또 이야기하는 바람에 오늘 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거론된 섹터들이 네. 진짜 오래간만에,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은 투자에 뭐 되게 선순위로 보지 않는 섹터라서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네. 네, 자동차 업종이 오늘 이렇게 양매수가,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온 거는 진짜 오래간만 아닌가 맞아요. 네.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자동차 부품까지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까지 잡히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컸던 자동차 섹터 쪽으로 수급이 그 관련해서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특히나 공매도 재개 시점이 거의 코앞으로 지금 다가왔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많이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쪽보다는 그래도 밑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크게 더 빠질 게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부담도 덜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자동차 섹터 쪽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전체적인 뭐 사실은 시장은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난 그 금요일 날 그죠? 네. 마이너스 한 8% 정도 하락을 해서 제 기억으로는 삼성전자 5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세가 오늘 약간 일단 일단락됐고요. 그죠? 멈췄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한 3일 연속 순매수가 오늘로서 마무리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시간 외로 그 미국 시장 선물 분위기는 괜찮거든요. 지금 네. 나스닥도 괜찮고 해서 오늘 밤에 또 분위기가 잠깐 이제 쉬었다가 이제 다시 또 반도체 좀 쉬었던 형님들 또 움직일지, 이게 살짝은 좀 더 길어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주 가파른 상승에 따른 저는 일단은 숨고르기 정도로 일단 보고 오늘 시장은 뭐 그 정도 흐름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오늘 시장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완전히 관망장성입니다. 네. 네, 그냥 어떻게 갈지 몰라서 네. 예, 그냥 이럴 때는 그래 다 보고 하자 이런 쪽에서 그냥 뭐 종목들도 그렇고 그냥 다 굼뜬 이런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은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이 이게 뻥카 그냥 보여주는 게 단지 네. 예, 또 시작해서 저항선 맞고 그냥 떨어지는지 네. 네, 오늘 종가가 나스닥이 18,000
예, 위, 업, 다운에 따라서 분위기 좀 바뀔 것 같고요. 근데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결론은 지금 상호관세 관련된 쪽에서 유연성은 보여줄 수는 있겠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유연성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국은 상호관세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더티 15 안에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근데 품목별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게 유연성이죠. 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뭐 원칙도 없고 네. 뭐 그냥 마음에 맞아요. 들인 대로 그게 무슨 가면 갈수록 이게 그냥 진짜 협상용이었구나라는 생각들만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인데 이제 또 공매도 재개랑 이제 여러 가지 맞물려 있다 예. 보니까 이번 주가 그냥 일단은 좀 소강 상태 이런 쪽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는 살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약세였습니다. 네. 그렇게 강하던 중국 쪽도 모멘텀이 좀 꺾이고 지난주에 그 중국의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주가가 고점에서 저라고 나온다. 이거는 조금 좀 눈길이 간다. 얘기는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반도체 쪽은 이따가도 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속도 조절한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쉬면은 다른 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시장의 선택이 뭘까라고 궁금했던 차에서 시장이 오늘 움직였던 거는 일단 방산. 네. 예, 안 꺾인다. 방산 관련된 쪽에서 지금 JP 모건도 그렇고 UBS, JP 모건하고 또 어디에서 하나가 있었는데 또 리포트 나오는 거는 여전히 우린 탑픽 CT? CT 아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골드만? 예,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냥 결론은 그거예요. 하도 에어로스페이스 주주 입장에선 개인 주주 입장에서 기분 나쁘다. 네. 하지만 확장세는 이어간다. 네. 이런 쪽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죠. 공매도 제기된 다음에. 근데 큰 기업 펀드멘탈 관련된 쪽들은 변화가 없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는데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강화되면서 약간 좀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강세 쪽을 보게 되면은 해운 쪽이 돌아갑니다. 오늘 이번 주 한 화요일부터 이슈가 있거든요. USTR 공청회가 하나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아무래도 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나오다 보니까 오후장에 갑자기 누르륵 하고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패스. 예, 그리고 방사 쪽 말씀드렸고 자동차 쪽은 말입니다. 예, 지난 뭐 자동차 얘기 나올 때마다도 전 개인적으로 봐야 된다. 예, 펀더멘탈 이런 거 그냥 시장에서 두지 않는다. 네. 라는 쪽으로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 움직이네요. 이게 작년에 1월 달에 그때 후발적으로 그러니까 은행주 쪽들은 밸류업 때문에 먼저 막 달리기 시작했는데 약간 시차가 한 1, 2주 정도 뒤에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현대차가 거의 8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런 모습들의 재편이 나올지 네, 요거는 그냥 보겠습니다. 3월 달부터 조제 공장 돌아갑니다. 그러면 관세가 부과되든 안 되든 일단은 그래도 경쟁사 대비해서는 살아날 구멍은 있다 라는 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엔토 쪽도 일단 돌아서긴 시작했는데 뭐 확연하게 돌아선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연장해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한령 해제 관련된 중국 소비 쪽들은 꿈틀꿈틀 거리더라고요. 네. 이건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약세 쪽은 인터넷이 요즘에 재미가 없네요. 예, 좀 약하고 LNG 쪽 이거 세론입니까? 알래스카 주지사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네, 근데 내일 오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일정을 하루 더 연기시켰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뭐 기업들 만난다고 하는데 포스코 인터는 고점에서 흔들리고 LNG 쪽도 약한 것 같은데, 네 아마 또 기업별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좀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래 주춤하고 그냥 어디로 가야 돼? 다 이게 대굴대굴 눈알발 굴리는 그런 장세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기 강세업종과 하락업종만 보더라도 질문 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매도 재개하고 나서 조선이랑 방산이 워낙 많이 올라서 여기는 타격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그래서 참 많이 나오거든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방산주는 좀 전략을 어떻게 짜야겠습니까? 팀장님께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을 수반하지 않는 상승이면 되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었었던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 번씩 공매도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거 참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분들한테 되게 죄송하긴 한데 이게
하필이면 케이스를 자꾸 이제 어쨌든 숫자 대비해서 네. 지금 밸류가 있으니까 네, 네,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방사는 그렇진 않거든요. 뭐 100배 막 이렇진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한 20배 이상 다 돼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네. 중소형주들 말고 대형 방산주들은 웬만해서는 지금 20배 넘거나 20배 언저리 정도 있거든요. 이게 밸류가 이거를 비싸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성장성이 숫자가 이제 뒷받침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다만 그래도 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주가가 이미 좀 올라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심리적인 그래도 부담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제가 이게 정리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요거거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대차 비중, 그 다음에 최근에 비중 올라온 겁니다. 네. 한 일주일 동안 올라온 건데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뭐 종목들이 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있고 한데 좀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큰 대세 상승이 꺾이지 않는 한 공매도 재개돼봐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거 안 꺾일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예. 다만 신규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한 템포 좀 지금은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만약에 혹시나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4월 달에 다른 섹터 대비해서 좀 밀리게 되면 가격 조정이 좀 나오면 그때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어중간한 것 같아요. 지금 딱 뭔가 트레이딩을 했다가 혹시라도 뭐 약간의 공매도 이슈로 흔들려 버리면 괜히 고점에서 또 사자마자 이거 손절해야 되나 고민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방사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요 구간에서는 지금 올라가는 상승은 기존 보유자들의 몫이다라는 생각이고 네.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아직은 좀 지켜보자라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깨달은 게 사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피해 필수 조건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무조건 떨어질 건 아닌데 네. 그거 한번 봐야 되는데 저도 어찌 질문하다 보니까 결국 조선 방산 많이 올랐잖아요. 이 로직으로 좀 가긴 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시죠. 그 대표님께도 더 확장해서 대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공매도 재개되면서 좀 어느 섹터군에 좀 변화가 크게 나타날까에 대한 좀 관점,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네. 방산주 혹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 궁금해요. 주변에 방산주 다 와 이만큼 수익 나서 다 아직까지 갖고 있다. 제가 보기엔 다 털렸어요 지금 이미. 다 저 밑에 털려 있고 올라가다 그래요? 보니까 네. 저거를 지금 추격해서 사바로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네. 예, 거기다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공매도 하게 되면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할 거야. 잘 그럴까요 과연? 그게 그냥 단순하고 편한 로직이죠. 예. 사실. 그렇게 주식시장이 그렇게 단순한 로직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상황에서 쇼플레이 하는 사람도 부담될 거예요. 네. 주가 많이 올랐다고 쇼플레이 했다가 내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렇죠. 움직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재개돼서 초기에는 약간 관망하다가 확 달릴 것 같아요. 확 달리는데 거기가 정점 만들고 거기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되면 그때는 쇼플레이 할 수가 그나마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네. 방산주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아니면? 방산 쪽을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아무리 그럼요. 여기서 이거는 얘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아무 소용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들의 시각들은 어떻게 지금 나오는지 그거 한 번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매도 관련된 이게 벌써 한 3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 드렸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리포트 몇 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CT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한국 공매도 금지 해제를 통해서 이들은 외국인들의 시각은 뭐 다 외국인들이 똑같이 CT처럼 생각은 하는 거 아니겠죠. 근데 목표치가 2,800 코스피 지난 대비해서 2,9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왜? 공매도가 들어오는데.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유입을 더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게다가 상대적 매력도. 그러니까 즉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주가가 뭐 폭등했습니까 저희가? 오히려 공매도 금지했더니 더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질질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지금 흘렀던 작년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매력도를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밸류 매력 거기다가 유동성 유입
외국인들 쪽에서 그러면은 목표치는 올린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는 하시고요. 두 번째 관련돼서 맥쿼리에서 예시를 한번 드렸습니다. 요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퀀트 쪽과 그리고 또 퀀트에서 얘기하는 롱숏의 기준 주가에 대한 예시들 네. 그리고 또 펀더멘탈을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롱숏에 대한 종목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퀀트로 보게 되면은 제가 이해는 다 가요. 이해는 그렇게 왜 저걸 롱으로 보고 있고 숏으로 보고 있느냐. 네. 일단 첫 번째 KB금융 제가 몇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 이상하면 말씀하세요 저한테. 네. KB금융 롱. 네. 그리고 또 현대글로비스 롱. 현대차 롱. 그리고 삼성 생명 그것도 롱. 네. 대한항공. 이런 정도 종목들인데 이걸 롱으로 본다.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딱 보게 되면은 최근에 안 간 것들이에요. 좀 정체된 것들. 그런 게 더 많고 거기다 그렇다고 밸류 메리트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겠죠. 그리고 뭔가 다 어쨌거나 배당도 잘 주는 기업들이네요. 뭐 대충 이제 그런 네. 정도. 그럼 반대로 숏으로 얘기한 거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삼성 CNT, 삼성물산. 이거를 왜 숏으로 보는지 그건 패스. 포스코 최근에 좀 올라왔네요. 네, 이런 카카오. 그다음 유한양행, 고려아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일단 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좀 옳은 종목들이네요. 그 중에서 이제 방산 쪽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조선 쪽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도 그렇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좀 예. 허무해졌어요. 앞에서 최근 상승률이 공매도 재개한다고 떨어지는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말씀드렸죠. 예시입니다. 네. 예시가 그대로 적용돼서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우르르 나올 오케이. 예, 그렇게 되고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같은 섹터에서 보게 되면 펀더멘탈을 봤었을 때 자, 반도체 쪽인데 SK하이닉스 롱, 삼성전자 숏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밸류로 보게 되면 PBR 1배 이제 막 넘었는데 네. 하이닉스는 뭐 PBR 1.5배, 1.4배 정도쯤 되는데 왜 하이닉스는 롱이고 삼성전자는 숏으로 볼까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또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죠. 그런 쪽에서 나머지 종목들도 쭉 보게 되면은 여기 뭐 다 들어가 자동차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또 아까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는 롱, 카카오는 또 숏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섹터도 섹터를 보겠지만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가겠다. 네. 이런 의도가 상당히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듯이 많이 오른 섹터니까 무조건 또 이것도 아니다. 음. 쪽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게다가 또 여기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은 또 롱이에요. 예,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게다가 삼성 쪽 중공업은 또 롱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쪽에서 뭐 하나 여기 이제 없어졌네요. 여기 밑에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숏입니다. 그럼 조선 쪽에서도 섹터 내에서도 바뀌는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전력기기 가지고 또 말은 많은데 H전자 일렉트릭은 또 롱, LS 일렉트릭은 숏. 뭐가 이제 아마 이걸 봐서는 그러니까 중구난방일 수 있는 섹터 내에서도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또 숏을 하면 이런 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섹터 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섹터도 큰 그림상은 또 어떤 식으로 맞춰갔는지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좀 보시면서 일단은 결론 딱 한마디입니다. 변동성이 종목이나 섹터별로 커지겠구나. 대비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숏 플레이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얘기예요. 좀만 그냥 쭉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쫙 빠지느냐. 그러면 이게 그거만 한쪽은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걸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그러면 또 반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숏도 청산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락했다가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염두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매매자 입장, 트레이더 입장에는 되게 즐거워요. 이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거를.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네. 그냥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올라온 거 이거를 트레이더 입장에서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네. 네, 그냥 중간에서 놓치게 되면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네. 네. 아니 그 며칠 전에 40이었는데 그다음 50, 60 뭐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은 솔직히 대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차라리 출렁임이 나온다. 그럼 그나마 대응하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을 좀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좀 바쁘게 움직여 보셔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 네. 대표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죠? 그러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칙칙해버리고 얼굴도 이제 썩어버. 예.
그만하겠습니다. 우울합니다. 아이, 그래도 대표님 그러니까 어쨌거나 좀 발빠르게 대응만 한다면 기회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다 가정을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라 업종별로 짚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게 한번 이제 숏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네. 시장이 무조건 이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수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앵커님이 뭐 안 좋아 보이는 게 있어서 100억을 만약에 숏 매도를 때리잖아요. 돈도 많네요. 뭐 그 정도 그러니까 하게. 그 정도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이제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100억 숏만 해놓으면 불안해서 못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숏과 동시에 일부 롱 포지션을 같이 그렇죠. 잡거든요. 네, 네. 같이 잡기 때문에 일부 파는 게 있으면 사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시장이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숏의 대상과 롱의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그 롱숏을 같이 하는 분들은 사실은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 네.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올라오기를 천천히 기다리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이쪽보다는 롱을 어디에서 들어올 것인가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만 막연하게 하고 있지만 4월 초에 그 플레이가 이제 시작이 됐을 때 빨리 그때 이제 면밀하게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그리고 글쎄 이거는 뭐 확실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공매도 재개되고 나면 한때 우리를 좀 그리고 대표님을 열받게 했었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장난을 친다든지 수급 변동성으로 어떻게 막 하려는 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공매도 재개되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줄어드는데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야 돼요. 딥하게 예,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 어려워지는 그러면? 거죠. 아. 예, 주식 선물도 보셔야 되고, 음. 네, 비결제랑 같이 그쪽, 그러니까 내가 대형주를 포지션을 갖고 있다. 네. 그것까지도 같이 보면서 대차도 확인하고 볼 게 이렇게 많아요. 네. 그렇다고 주식 잘한, 네, 그냥 변동성의 흐름에 몸을 맡겨라. 아 그럴 수밖에 없네요. 초탈하셨네요. 이제. 아, 그래, 들어와 이러면서 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그렇다고 뭐 저희 개인의 입장 쪽에서 뭐가 뭘 바뀌는데 그걸 가지고 신경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예. 공매도 재개 때 제일 편한 거는 산업의 방향성이 일단은 맞는 음. 거인데 좀 싼 거. 이쪽은 제일 편하죠 사실은. 예. 제일 그러면 그거 얘기해 보시죠. 제일 편한 거 산업의 방향성이 이제 돌아섰다고들 얘기하고 근데 여전히 아직 다 못 올라왔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제일 대장주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공매도 이후의 흐름 좀 어떻게 보시는? 당장 오늘의 조정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렇죠. 뭐 근데 사실은 지난주 조금 오래간만에 올랐거든요. 네. 그 좀 오른 게 있어서 살짝 사실 마이크론은 빠진 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투탑은 저는 선방한 거 아닌가. 그렇죠. 8% 네, 빠졌어요. 8% 빠졌는데 우리는 뭐 2% 그렇습니다. 약뭐 조금 채 못 미치게 빠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면 지난주 상승한 폭에 약간 이제 반납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연합 경제 TV를 보시는 분들이 뭐 차트를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단기적으로 시세를 우리가 뭐 5일선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 5일선도 여전히 살아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단기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사셨으면 오늘 벌써 걱정하시겠죠. 또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진짜 그럴 수 반도체 있죠. 가는가며 네, 해서 종고점 돌파하는 자리에서 딱 지난주 금요일 사면 역시 또 나는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 네. 오늘의 조정은 사실은 그렇게 저는 뭐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위험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4월 달에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시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4월에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좀 안 오른 쪽이 부담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공매도 재개와 함께 진짜 그렇게 플레이가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는 어쨌든 누가 봐도 물론 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 건 아닙니다. PBR도 한 2배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포워드 기준으로 PBR 1배 정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방향성이 앞으로 반도체가 좀 좋아진다라면 그 방향성에도 맞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렇다면 여기는 숏의 대상보다는 사실은 롱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어느 외국계 증권사에서 포지션이
좀 반대로 돼 있었지 네. 않나요? 뭐 그런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4월달에 진짜 방산과 그다음에 조선과 일부 많이 오른 바이오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들이 좀 쉬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저는 반도체가 오히려 4월달에 더 지금 힘을 더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반도체주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네. 61,5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61,500원. 네, 근데 뭐 기간이 중요한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계열로 61,500원을 보시는지.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네, 여기는 한 번에 못 간다. 네. 그랬더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떨어지라고 이제 제사를 지낸다 이제 그거 얘기를 댓글 들으셨겠죠? 댓글 쓰셨죠 지금? 네, 와, 딱 그 멘트였는데, 좀 속상했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잘 가는데 초치는 뭐냐 이런 거. 예.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기술적이 이제 중기 저항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 어떤 핑계를 대서 칩니다. 만약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거 그냥 니네 해당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무 변화가 없었겠죠. 근데 살짝 쉴 자리입니다. 네,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오래 쉬느냐 이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단기간에는 거래 확 죽을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좀 눈치 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왔던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 8% 빠질 때 먼저 나왔던 게 CT 네. 리포트였습니다. CT 리포트 나오고 아니 다 좋대요. 뭐 이렇게 쭉 내용들 다 좋은데 끝에 이게 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 소리지? 그러면서 목표가 하향하다 보니까 그냥 일단 던지고 봐 이랬던 내용들이고 모건 스탠리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로 얘기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도 좋대요. 그리고 투자 의견도 안 바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살짝 올리고 그런 쪽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CT는 매수인데 목표가 내리고 모건 스탠리는 오버웨이트인데 목표가는 살짝 올리고 CT 하이닉스는 올리지 않았어요? 거기도 그대로. 그건 그전 리포트고 그렇죠.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가지고 실적 발표할 때 나온 코멘트를 같이 보게 되면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통으로 볼게요. 공통으로 보게 되면 두 회사 모두 다 AI로 인해서 서버 디램, HBM 수요 증가 긍정적으로 평가. 그리고 주가 반등 여지가 있다는 점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러니까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근데 CT에서 나왔던 것들의 얘기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차이점은 그게 크게 없어요. 근데 두 가지의 핵심은 업황 좋고 특히 HBM 관련된 쪽에서 저희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벌써 1년 반 됐지 않습니까? 네. HBM 가지고 얘기한 지. 그러니까 이거의 그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구하고 있어요. 이번에 GTC 2025 보면서 뭐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국내 메모리 반도체 입장으로 봤었을 때 그 내용들을 쭉 들어보게 되면 이거는 폭발적인 성장인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HBM 쪽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즉 가속기가 커지면, 그러니까 가속기가 더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따라오는 메모리 용량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용량을 HBM이 지금 해결하고 있는 쪽들이죠. 그럼 그게 지금 이제 뭐 아직 뭐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나오지 않았는데 루빈 다음에 이제 파이만이라고 2028년도에 나옵니다. 네. 그거에 대한 효율 성능을 보게 되면 각도가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거 따라가려면 메모리 용량이 어떻게 돼? HBM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희가 너무 좀 너무 낮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이제 모건스탠이나 CT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것들은 일단 요걸 하나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차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1배에서 살짝 돌고 하이닉스 1.4배, 마이크론 1.8배. 그 왜 이익의 정점에 대해서 밸류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냐면은 지금 12개월 선행 PBR로 보게 되면은 PB로 보게 되면 마이크론이 1.8배,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면 2배 정도까지는 왔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 상태로 그대로 가서 마이크론이 얘기하는 연말쯤 갔었을 때 시장 점유율 20%까지 갔었을 때 그 수익성까지 보장한다 라는 쪽에 대한 밸류를 미리 받고 있다 라는 쪽에 대한 암시도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 그 정도의 수익성이 그대로 나오겠느냐? 아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수율하고 관련된 쪽은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추정은 됐죠. 네, 추정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이걸 가지고 이 수율 가지고 수익성을 얼만큼 보장한다. 아마 그러니까 그 판매 단가와 함께 수익성까지 따진다 그러면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아마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의 격차가 많이 클 겁니다. 근데 그런 쪽에 대한 얘기도 약간 암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은 들어와도 거기에 대한
내실은 좀 적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런 경고음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이번 리포트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나마 그게 크게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오늘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형국 그렇게 되면은 조금 횡보 비슷한 모습들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변화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갈 길을 간다. 렛츠고. 예? 아 그래서 네. 일단 결론은 반도체는 렛츠고. 가야죠. 뭐 이 상태로.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2분기 말입니다. 네. 네. 아마 지금 전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이제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다운턴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네. 다운턴에서 반등하는 과정. 요걸 꺾어줘야 됩니다. 요거 꺾어주는 게 아마 지금 얘기하는 이제 HBM이 생각보다 와 이거 진짜 많이 필요하네라고 했었을 때 그때 나올 때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다 끌고 갈 거예요. HBM만 투자를 할 거고 뭐 디램은 뭐 쇼트지가 나오기 좀 더 강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바뀔 텐데 지금은 그냥 일단 편안한 구간. 근데만 그 3분기에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분기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즉 4, 5, 6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쪽으로 보면서 일단은 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 왠지 보고 싶지 않다는 네, 특히 반도체에 관해서는 네, 어쨌거나 보긴 봐야겠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히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된 해설까지도 너무 잘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화제를 돌려서 다른 이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3분기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에 한해서는 비자 면제해주는 안을 추진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면세 그리고 화장품, 여행주 다시금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전략 잡을 수 있을지 이건 팀장님께서 한번 포문을 열어주시죠. 네, 일단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중국 소비주들이 이제 조금 못 갔기 때문에 네. 이런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이제 좀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비자 면제 추진한 거는 뭐 일시적으로 지난번에 2018년도에 올림픽 뭐 활성화 차원에서 했던 거 외에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뭐든지 처음 하는 거는 좀 임팩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럼 이걸 우리가 하냐? 결국에 우리 지금 내수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들어와서 뭔가 소비를 많이 해주면 네. 그만큼 이제 내수 경기에는 좀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요거는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노란색은 영업이익 변화율과 빨간색은 화장품 업종 지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실리콘2라든지 이런 뭐 핫했던 종목들이 꽤 조정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 찍고 영업이익률 전망 돌아서고 화장품 업종 지수도 같이 조금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절적 성수기를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동을 또 오래간만에 다녀왔고요.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부랴부랴 야 그러면 이 면제 비자를 이렇게 하면 지금도 분위기 뜨거울 텐데 어떻게 될까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올리브영 명동에 있는 큰 매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명동 올리브영은 저렇게 전광판이 뭐 안에 화려하게 있어요? 돼 있죠. 네. 2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2층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예. 10시 반 조금 전에서 한 11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아무튼 꽤 뭐 적지 않은 관광객분들이 이렇게 쇼핑을 하고 계셨고 여기는 색조 매장 쪽입니다. 예, 잘 안 보실 텐데 클리오가 있고 로맨이라는 브랜드들이 있고 네. 이제 계절이 이제 봄이잖아요. 저도 지금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화사하게 화사하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입술도 발라보시고 다양한 것들을 외국인분들이 테스트하고 근데 요즘 특이한 거는 바로 안 사시더라고요 다들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계산도 하시고요 아 그렇죠. 채팅도 보내서 막 이야기도 나누고 가격 네. 뭐 비교도 하고 그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이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네, 그게 좀 특징적이었고 요거는 제닉 그 관련된 그 우리 마스크팩이 예. 바이오던스라고 되게 유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이제 앞에서 또 있던 모습들 정도 한번 가볍게 찍어봤고 자 이게 그러면
2016년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810만 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했거든요. 요 8.1이라는 숫자가 단위가 100만 명이기 때문에 810만 명입니다. 네. 근데 지금 작년에 좀 많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400만 대거든요. 그러면 좀 비자 면제까지 추진을 해버리면 요 정도까지만 다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꽤 만만치 않은 숫자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소비를 해주시면 우리나라의 뭐 화장품이나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뭐 그 피부 미용 관련된 시술도 많이 받으시니까 그쪽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좀 찬물 끼얹을 수도 있을 텐데 그 2016년 당시에 중국 관광객의 구매력과 지금의 구매력에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그렇죠. 합니다. 네. 사실은 뭐 그때 오신 분들은 주로 저는 이번에 가서 면세점만 갔습니다. 제가 그때 돌았던 거는 사실은 면세점을 많이 이제 돌았었고 네. 면세점에서 뭐 사시는지를 이제 봤고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런던에 갔을 때도 그 올리브영 매장 갔었고 그다음에 VT 매장 갔었고 네. 네. 이번에도 제가 여기 올리브영 매장 갔고 그다음에 쇼핑몰 센터 정도 갔지 면세점은 안 갔거든요. 그때하고 확실히 지금 오시는 분들은 다르죠. 구매하는 것도 다르고 주로 이렇게 즐기시는 그 장소도 다르고 네, 네. 다른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꽤 많은 비중이 올라오는 게 미용 피부 시술하는 쪽에서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고 했는데 이 올리브영 매장이 예전에 2년 전에는 이게 없었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아예 텍스 리펀드 하는 거를 딱 올리브영 매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쇼핑몰에서 요거 텍스 리펀드 하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침에 벌써 꽤 이런 분들이 있다. 그래서 면세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수혜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가 특징적으로 느낀 것은 이건 뭐 VT 추천 아니고요 절대. 네. 제가 한 25만 원을 썼어요. 어디 가서요? VT 매장에서 또 기가 얇아가지고 사모님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저 혼자 쓰는 화장품이니까. 네네. 네. 그냥 그 리들샷이 아니라 네. 요즘은 이제 리들샷 종류도 많이 나와요. 뭐 시카라인도 나오고 PDRN. 그래요. 네. 제가 이번 주에 그 목요일 금요일 날 또 큰 행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점원분이 요거 PDRN 들어가 있는 거 쓰면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아 진짜요? 거기 제가 혹해가지고 700샷 PDRN 사고 기존에 있는 거 같이 섞어 쓰면 된다 하더라고요. 네. 계산하니까 25만 원이더라고요. 와 네. 얼마나 사셨길래? 약간 요커세요? 근데 네. 제가 사면서 물어본 게 특이한 게 뭐냐면 2년 전에 제가 살 때는 네. 제 옆에 계산하시는 분들이 일본 분 아니면 대만 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변화가 있는지 사실은 그냥 물어보면 또 미안해서 사실은 조금 사려고 물어보려는데 너무 많이 산 거죠. 네, 근데 여쭤보니까 이렇게 소비를 합리화요. 네네. 몇 년 전에는 진짜 일본과 대만 정도 분만 샀는데 아 요즘은 서양 분들, 유럽 분들도 꽤 VT를 많이 사신다. 네. 그래서 중국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확대가 되는 게 마케팅이 이제 일본만 하다가 이제는 다양하게 지금 마케팅을 좀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매장에서 화장품 사면서 되게 소비를 위한 핑계로밖에 안 들리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시장조사.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좀 2년 전에 비교해서 좀 차이점이 있었다. 근데 3일 연속으로 기간 매도가 나오고 수급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장 조사는 이제 분기에 한 번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갈 때마다 돈이 분기요? 오. 너무 많이 드네요. 어쨌거나 명동 올리브영을 다녀오신 생생한 후기 잘 들었고 그래서 투자 의견이 뭐였죠?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목표가 25만 원. 아, 오래간만에 툭 갔더니 네. 그 명동교자 아시죠? 유명한. 명동 알죠. 명동교자가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네. 신간을 명동역 앞에 몇 층짜리를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가면 줄 안 서서 드실 수 있다. 아 그 정도 되면 그래서 투자 의견이 어떻게 되냐고요? 영종교재는 얼마 쓰셨습니까? 투자까지. 알겠습니다. 네. 일단 생생한 현장도 얘기를 해주셨고 올리브영에서 그러니까 그 구매를 하는 주 소비층부터 그다음에 어떤 국적까지도 얘기를 해주셨고
본인의 25만 원 소비 후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의 인사이트 되시길 바라겠고, 중국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 뉴스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화장품이야 뭐 갈 길을 갈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중국 관련된 뉴스 나올 때마다 가장 핵심은 그들이 와서 돈 어디다 쓰느냐 라는 쪽으로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거의 그때 자료 보면서 말씀드렸을 때 성형외과랑 피부과랑 역전됐다 네. 라고 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종목들이 뭐 거의 저기 날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수출 그 큐약대가 수출로 됐었어요. 네. 그들이 와서 쓴다라고 하면 내수로 잡힙니다. 음. 그러니까 내수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것들은 올해 저희가 더 카운트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처럼 아예 가서 체크한다든가 보시기가 더 훨씬 좋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관심 있는 쪽들은 아까 그 명동교자 얘기도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음식 쪽 결제할 때, 외식 결제할 때 네. 가장 탑3 안에 들어간 게 명동교자입니다. 그래요? 예. 대부분 다 외국인 분들이더라고요. 오. 네, 토요일 아침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네. 음식점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음식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걸 봤을 때 아, 맞추고 싶은데 모르겠네요. 뭐예요? 분식입니다. 분식. 분식, 예. 뭐 떡볶이 예, 그런 거요? 예, 예. 아. 거기에 또 해서 나중에 빈대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빈대떡. 빈대떡 되게 좋아해요. 그 드라마에 나왔나? 모르겠어. 원래 튀겨가지고 뭐든지 튀기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맞죠. 자글자글하게 되면 그런 거 같고. 배고파? 예.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찍어보세요. 치킨. 명동에서 치킨을 먹는다고요? 명동뿐만 아니라 그 결제 아, 카드 결제 결제하는 금액의 거에서? 순서대로 하게 되면 아, 여전히 치킨이 잘 나가는구나.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투자해야 되려 한번 좀 찾아보셔도 되겠죠? 네. 네, 그런 쪽으로 보고. 그래서 명동 교자랑 빈대떡은 상장사가 없는데 치킨은 상장사가 있긴 있네요. 뭐 그거는 그 회사만 한 것도 그렇게 가는 아니고, 겁니다. 예, 그 회사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앞으로 이들이 와서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또 인기 품목들, 아. 또 체크, 이런 건 어차피 저희 실생활에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오늘 또 음식료 쪽에서 특이한 변화는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는데, 네. 프로야구 개막되면서 그 혹시 요즘에 코보빵이라고 아십니까? 코보요? 네. KBO의 그 그쵸. 잘 따가지고. 예. 근데 그게 무슨 크보인가? 빵이에요? 코보인가 뭐 하여튼간. 크보겠네요. 크보빵. 예. 네. 코보빵을 출시를 했더니 네. 이게 또 예전에 포켓몬빵처럼 아, TVC를 국진이빵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이에 또 갑자기 또 이게 확 하고 또 분위기가 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예전에 SPC 3립 거기서 나온 빵이다 보니까 그게 또 영향을 받기 시작. 인기를 끈다라고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쪽들이 소비자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참 지금 찾아봤는데 이럴 줄 알았어요. 왜요? 역시나 빵 안에 카드가 들어있네요. 그거 여러 번 재미 봤지 않습니까? 주가를 보니까 저 밑에까지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이고 그래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었겠다는 쪽은 보는데, 야구 구단이 몇 개죠? 지금 10개인가요? 10개죠. 네. 네. 근데 왜 9개 빵만 나왔습니다. 한 개 구단이 없습니다. 네. 롯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안에서 얘기해 줬습니다. 아, 예. 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아, 예, 롯데제가 그냥 이제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예전부터. 아. 네, 그런 쪽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인기가 트렌드를 맞춰가는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또 바로바로 반영한다. 이것도 보시면서, 음식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아이디어 찾아가기가 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시면서 한번 해보자. 뭐 이게 또 주변에서도 아이디어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이 두 분 뭐였죠? 한참 빵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결국에는 삼립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있었다고 예시를 드리는 거고, 네. 이거는 뭐 그냥 국내 쪽에 변하겠죠. 그러니까 임용이나 음식료도 같이 보자. 네. 이런 정도. 예. 아, 알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자주 언급하진 않는데 다들 명동 교자만 아직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말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생생했습니다. 명동 단연 느낌이었고, 중국과 관련된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관련된 쇠주는 다음번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글로벌 캐릭터 IP
산업이 호황을 누린다라는 뉴스를 이전부터 많이 보셨을 텐데 관련해서 좀 방어적으로 이쪽도 계속 좀 투자 긍정적이다라는 뉴스들도 계속 나와서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는 역시 팀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는 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올리브영 안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얼마 쓰셨는데요? 아니 이거는 진짜 사진만 찍고 구경만 했는데 네. 아 이게 내가 조금 놓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공유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딱 들어가자마자 매장에서 제가 눈에 보였던 게 요 판매대였거든요. 클리오의 구달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구달이 그거 네. 팀장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구달 제가 썼죠 옛날에. 네. 근데 얘네들이 이 우리 티니핑 아시죠? 티니핑 알죠? 티니핑 뭐 하추핑 막 한때 막 되게 네. 1등 한다 그러고 유행하고 막 그랬잖아요 연초에. 네네. 예. 그들과 콜라보해서 제품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나는 티니핑 뭐 하추핑이 되게 이제 미취학 우리 되게 어린 친구들 네네. 대상으로 유행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지. 사실 이거 주로 구매하는 분들이 막 10대, 20대 분들도 여기 계신데 야 이게 연령층이 확대가 되는 IP 캐릭터가 됐구나라는 생각에 부랴부랴 이제 집에 가가지고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한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하추핑의 시대는 갔다라고 하네요. 오로라 핑이 핑핑 도네요. 아니, 몇 개? 아니 핑이 제가 어제 오늘 조사한 것만 해도 핑이 수십 개 핑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다 사모으다 보니까 파산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파산핑. 근데 어쨌든 이 오로라 핑이 최근에 가장 핫한 핑 중에 하나인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래서 티니핑이 전 세계 구글 트렌드 검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니까 야 이게 23년도부터 진짜 이게 꾸준하게 확실히 트렌드 검색에서는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국내 IP면 사실은 제한적이잖아요. 네. 멀티플을 많이 주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글로벌로 만약에 확장이 앞으로 된다면 사실 멀티플을 어떻게 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산리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산리오는 지금 보시면 우리 앵커님이 혹시 헬로키티는 아시나요? 헬로키티까지는 네. 알죠. 이게 되게 오래된 거 아시죠? 그럼요. 네. 51년 됐습니다. 나이가. 어휴, 그 정도로 네, 오래됐어요. 네. 51년 됐고 최근에 어린 친구들한테 제일 유행하는 거는 시나모롤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귀여워서 요 나이는 얼마 안 될 줄 알았는데요. 요것도 24년이 됐더라고요. 이야, 나온 지가. 네. 그래서 이런 수명이 긴 대표 IP들이 있으면 그 기업은 밸류션을 좀 높게 꾸준하게 이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 팔고 뭐 해서 그죠? 네.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식의 IP들이 나온다라면 사실 저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 글로벌리 이들은 한 40배 정도 받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10배에서 15배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국내 IP에서 글로벌로 확장이 되는지를 보고 그러면 멀티플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지는 앞으로 꾸준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것도 판매대 보면서 집에 와서 찾아보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이게 애기들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성인분들이 되게 이 캐릭터를 또 이제 또 사모으기 시작하죠. 좋아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령층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글로벌리도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잘 한번 재밌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보신 분 쪽에서 상장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SAMG 엔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이제 네. 그쪽인데 이 회사가 만약에 뭐 글로벌리 나간다면 이게 지금 15배 정도 하는데 절반 정도만 가도 한 20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거는 한번 같이 모니터링을 좀 해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캐릭터 IP에 대해서 투자 의견 이렇게 들어봤고요. 오랜만에 김민수의 30초입니다. IP 산업 수혜주 이대로 괜찮은가? 투자 의견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갖고 계십니까? 여기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 뭘 저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참고로 SMG 엔터는 네. 예, 추가 매수 들어옵니다.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한 18만 주 들어올 겁니다. 조만간 누가요? 추가 매수 선택권에 행사합니다. 그때 오케이. 출렁이면 그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그나마 우리도 또 있잖아요. IP 쪽에서 뭐 캐리소프트 네. 따라가는 근데 이거 물론 IP를 활용하는 게 좀 나와야 될 텐데 네. 저는 내부 시스터즈 음. 또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그 문구 쪽으로 확장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그런 쪽도 한번 보자.
그렇게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IP 쪽으로는 영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30초라면서요. 30초. 종목 얘기는 들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두 분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